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날씨 앱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이 웨더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어떻게 HTML 구조를 나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가 또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왼쪽은 이미지 섹션이고 오른쪽은 인포 섹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 등분을 해서 플렉스를 컬럼으로 쓰고 또 얼라인 아이템 센터로 가운데로 모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로 가셔서 먼저 HTML을 작성해 볼게요. 컨테이너 만들고 이미지 박스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만들 거고 이미지 아이디는 이미지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거긴 하지만 임시로 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어셋츠 안에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저는 일단 스노우를 또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임시 이미지라고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인포 박스라고 만들게요. 그래서 인포 박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h2 태그를 써서 이제 아이디를 웨더 라벨이라고 할게요. 맑음 뭐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래스는 웨더 라벨 또 주고 일단은 제가 눈이 내립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임시값입니다. 아직 데이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p 태그로 온도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템프 그리고 스팬으로 id 템프 밸류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일단 30을 넣어놓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복사를 해올게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팬으로 유닛이라고 하고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p 태그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 내용, 그래서 업데이트 방금 네,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자,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세로 고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건데 그거는 일단 여기다가 div 하나 만들어 놓고 로딩 오버레이 라고 하고 클래스도 로딩 오버레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히든이라는 속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로딩이라는 클래스를 넣고 p 태그로 날씨 데이터 가져오는 중. 네, 그리고 모래시계 이모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네, 이미지가 너무 커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에 이렇게 블록이기 때문에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되죠. 자, 그래서 CSS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컨테이너부터 만들 건데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더에 제가 미리 이렇게 볼더라는 값을 또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네, 1픽셀 솔리드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고 위스를 저는 민하고 예를 들어 1200픽셀 주고 92 뷰 위스 이렇게 하면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00픽셀이 선택됐어요. 제 모니터가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이 작아지게 되면 92 뷰 위스가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더 작은 값을 선택한다. 자, 지금 보시면 중앙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버디에다가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네, 이런 식으로 중앙 정렬을 줄 거고요. 그리고 바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민 하이트를 일단은 100뷰 하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 아래에 div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컨테이너 아래에 이미지 박스와 이 인포 박스 모두 다 div죠. 그래서 div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요소에 동시에 또 줄 게 뭐냐면 flex 1이라는 값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적용이 안 됐죠? 요거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어야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가로 스크롤이 생기면서 오른쪽으로 됐는데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박스에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 위스를 이런 식으로 하이트도 부모를 따라서 좀 작게 또 설정을 해주고요. 인포 박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플렉스 디렉션 당연히 세로 방향으로 컬럼 그리고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그런지 지금 인포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거의 옆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다시 인포 박스 안에다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다시 내려가서 웨더 라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템프 밸류도 있어요. 템프 밸류. 얘는 또 제가 아이디로 줬는데 요 내용과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다가 저는 일단 폰트 사이즈 좀 크게 줄 거예요. 80픽셀. 폰트 웨이트도 900으로 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웨더 라벨에만 또 색깔을 저는 제가 정해둔 색깔이 있는데 요런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템프라는 클래스에는 컬러를 저는 제일 두 번째 진한 그린을 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갭을 20픽셀 줘서 조금 갭이 생기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 센터 줘서 요거 좀 내려오게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저 셀시어스는요 유닛이라고 제가 클래스를 줘놨는데 폰트 사이즈 좀 키워야 되겠죠? 지금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만약에 요게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트랜스폼을 써서 translate y 값을 10픽셀 정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아이디를 줘서 요거 조금 스타일 바꿔줄게요. 폰트 사이즈 30픽셀, 컬러 그레이, 마진 탑을 줘서 얘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더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딩 오버레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먼저 이 백그라운드를 줄게요. 그래서 좀 보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RGBA 값으로 000, 그리고 좀 어둡게 하기 위해서 0.85 값을 주고, 자,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가 히든이라는 속성을 줬기 때문인데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작아서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냐, 저는 포지션 픽스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인셋 0을 주면 네, 완전히 덮게 됩니다. 뷰포트 전체를요. 그리고 Z 인덱스도 줄 건데 그냥 내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배경을 조금 블러 처리하기 위해서 백드롭 필터를 쓸게요. 블러, 그리고 8픽셀 정도 줄까요? 네, 이러면 블러가 엄청 많이 처리가 됐죠. 자, 디스플레이 그리드 줄게요. 사실 그냥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게요. 그리고 JCC, ARC 이렇게 주면 중앙 배치가 되고, 자, 이제 저는 로딩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자, 근데 사실 제가 여기 HTML 파일에 로딩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사실 요 div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CSS 파일 넘어오셔서 로딩 오버레이 안에 있는 p 태그 어차피 하나만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폰트 사이즈 조금 키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키우고, 지금 오타가 나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오버레이.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화이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이라는 이 값을 주면 이 디스플레이 넌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줄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히든을 다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날씨를 받아오고 또 그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웨더 폴더 안에 있는 weather.js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먼저 API 문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지금 openmeteo.com 라는 곳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PI docs라는 곳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API 관련한 정보들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현재 오늘 날씨만 또 궁금하기 때문에 current weather라는 곳에서 일단은 temperature 요거랑 weather 코드까지 가져올게요. weather 코드를 가져오는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weather 코드가 있는데 weather 코드에 따라서 이 description 있죠. 해당 코드와 매핑되는 이런 단어들을 응답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데이터들을 또 묶어가지고
이미지로 또 표현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체킹을 해놨기 때문에 API URL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물음표 뒤로가 쿼리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위도를 받고 경도를 받고 그 다음에 current temperature EM 이런 거랑 웨더 코드까지 입력해서 또 데이터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위도와 경도의 데이터는 저희가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웹 API 중에서 이 지오로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비게이터 그리고 지오로케이션, get current position을 호출해서 첫 번째 인자에 제가 원하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이 포지션을 받아오는데요. 그 포지션을 통해서 이 latitude와 longitude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위도와 경도 구하기, 구한 위도와 경도로 API 요청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는 이거는 웹 API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비동기이기 때문에 async 펑션을 사용해 줘야 되겠죠. 일단은 전 그래서 펑션 그리고 init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제가 필요한 돔들을 좀 가져올 건데, 제가 여기 utils에 있는 헬퍼에다가 by id를 통해서 document get element by id를 좀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져올 건데, 자, 어떻게 하냐? import 써서 by id 그리고 from util.helper.js 이렇게. 자, 돔 중에서 일단은 저는 그 오버레이 있잖아요. 이 오버레이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돔들을 여러 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돔을 그냥 하나의 객체 안에 프로퍼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는 by id 로딩 오버레이, 네, 이런 식으로 가져와 주시고, 자, 그다음에 좀 필요한 것들을 몇 개 더 가져와 볼게요. 자, 먼저 이 이미지에 이제 소스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by id 뭐였죠? id가 이미지였네요. 그냥 이미지. 여기 보시면 여기 라벨이 있는데 이 웨더 라벨 가져와야 되겠죠? 요거는 지워줄게요. 라벨 그리고 by id 네, 웨더 라벨.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있었죠. 그래서 템프였는데 by id temp value. 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두면 좀 가독성도 좋아지고 또 나중에 꺼내 쓰기 더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init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될 때 이제 가장 먼저 호출이 될 건데, 호출이 된과 동시에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히든을 false로 해야겠죠. 왜냐면 보여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동기 함수로 호출할 거기 때문에 try catch 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ry catch 문 이런 식으로 하고 catch.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get current position data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요거는 이제 비동기 함수일 거기 때문에 await를 붙일 거고요. 그리고 return 값으로 position이라는 어떤 객체를 또 받을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위도 경도 가져오기겠죠? 자, 근데 await를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async 펑션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요. 자, 그리고 요 함수 잠깐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네, 이런 식으로 또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catch가 아니라 finally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inally는 이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또 호출이 되니까, 자,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tru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버레이가 이제 히든이 되겠죠. 그리고 캐치문도 그냥 간단하게 컨솔 로그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작성해 줄게요. 에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async 펑션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근데 여기를 이제 작성을 해줄 건데, 이 await 키워드로 이제 포지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 리턴 값은 제가 promise로 또 감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resolve reject,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documentation을 좀 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get current position이라는 인자값의 이 첫 번째 콜백 함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콜백 함수는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호출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오류가 발생하면 호출할 콜백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만 쓰고 싶어요. 두 번째도 뭐 간단하게 써줄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do something 대신 성공했을 때 이제 호출해야 되는 resolve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객체를 리턴할 거니까 이렇게 객체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이제 let이라고 키값을 정하고 얘는 long이라고 이렇게 간추려서 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패했을 때 불려질 함수도 제가 reject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에러를 받을 거고, 요거는 이제 reject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에러를 넣어서 호출해 줄게요. 요게 없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reject가 된다면 여기 캐치문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로 이 포지션을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네, 방금 보셨죠? 날씨 데이터 요 오버레이 잠깐 또 보였고요. 네, 보시면 latitude랑 요 longitude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try catch문 쓴 김에 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현재 날씨를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await를 쓸 거고 여기에서 fetch current weather라는 함수를 또 불러줄 건데 이 포지션은 바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위도경도 필요하니까요. 자, 요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sync 펑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이 객체분해 할당으로 latitude랑 이 longitude 받아올게요. 그리고 제가 URL 있었죠? URL은 new URL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 기본 URL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기본 URL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이 new URL이라는 객체로 또 URL을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냐? URL에 이 search param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set을 하면 latitude 그리고 lat 이런 식으로 네, 중간에 이 물음표랑 또 요 앰퍼센트 같은 그런 기호들 딱히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쿼리 스트링을 또 붙여주니까 되게 편리하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 더 붙여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longitude 그리고 네, lng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current에 temperature 2m 그리고 weather code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urrent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요 temperature 2m 그리고 weather code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 변수처럼 들어갔으니까 문자열로 감싸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URL 세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이 respond 해가지고 await fetch URL 해주시면 되겠죠. 자, respond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호출을 제가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로 오셔서 보시면 respond 한번 볼게요. 네, OK 스테이터스 200 잘 나오고 있고 URL도 지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전에 저는 여기다가 만약에 res.ok가 유효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 throw new error를 해줄게요. throw new error 그리고 여기다가 날씨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OK가 200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respond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K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const data await res json 형태로 또 가져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respond가 아니라 데이터를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보다 더 살짝 오래 걸렸죠?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좀 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current라는 건데요. current에 보시면 이 temperature EM, 자, 이게 뭐냐, 현재의 이 땅으로부터 2m에 떨어져 있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요거 다큐멘트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air temperature at 2 meters above ground.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게 바로 이 temperature 2m랑 weather 코드예요. 일단은 fetch current weathe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return 데이터의 current를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이 init 함수에서 알아서 또 선별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받아온 데이터를 또 그려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render weather라고 하고 이 current 값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함수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function render weather 그리고 이렇게. 자, 인자값으로는 구조분해 할당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값이 뭐였죠? 자, 콘솔 로그 데이터 커렌트를 한 번만 더 찍고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가져올게요. 그래서 temperature 2m이랑 그리고 웨더 코드 요거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다시 이 다큐멘테이션으로 오시면 요 아래에 웨더 코드가 있잖아요. 웨더 코드마다 이 description이란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웨더 코드를 요청했는데 77이 나왔다. 그러면 snow grains 이런 식으로 description을 제가 미리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 utils에 weathermapper.js라는 파일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일단 중복적인 것들 다 빼고 clear, partly, fog, rain, snow, thunder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6가지 총 URL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rules라는 배열 안에 객체들을 넣어놨는데요. 이 객체 키값 중에 코드즈는 요 배열들을 의미하고 요 라벨은 이제 화면에 보여질 요 날씨를 의미하고요. 아이콘은 제가 클리어라고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콘 URL의 키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리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아이콘 URL을 통해서 요 경로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요 아래에 이런 함수도 익스포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코드를 넣는다면 룰스에서 이 코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코드가 없는 그런 코드다.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fallback이라는 변수에 이런 기본 값들을 저장하는 객체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hit이 유효하다. 그러면 그대로 hit을 쓰고 만약에 유효하지 않으면 fallback을 쓰겠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 라벨이랑 아이콘으로 분해를 했고요. 자, 실제로 리턴되는 것은 라벨과 아이콘인데요. 뭐 라벨은 당연히 그대로 쓰면 되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콘 URL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URL 해서 리턴 시키고 있습니다. 야, 요 코드는 살짝 필요 없어서 제가 그냥 여기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 weather.js에서 이걸 써야 되겠죠? 임포트로 이 map weather 코드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from utils 안에 있는 weathermapper.js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건데 여기다가 이제 const 또 필요한 게 라벨이랑 URL이었죠? 요거를 호출해 주면서 weather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도움을 가져올 건데 그 중에서 라벨의 텍스트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다. 그리고 이미지의 소스 같은 경우에는 URL이다. 자, 그리고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컨텐트 해가지고 이 temperature 2m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신텍스 에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제가 이 weathermapper.js에서 이 디폴트로 익스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weather.js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안 되고 그냥 이름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리프레시 해주면 이렇게 날씨 데이터 가져오는 중이라고 나오고 제대로 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새로 고침 해주시고 그러면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경로를 다르게 해서 기본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확인하러 가기 누르면 페이지가 바뀌게 되면서 데이터 또 그리고 뒤로 가기도 또 작동하죠. 자, 그래서 날씨 앱 만들기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